서울대학교가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 최근 6년 동안 10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여를 받은 교수들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대는 이 조국 교수에게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직위 해직된 교수들이 강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거는 규정상 처리가 된 거거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요, 지난 4월이었죠. 개인 SNS를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의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라고도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다는 글을 쓴 뒤에도 매달 급여가 지급이 됐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는요, 조국 전 장관 외에도 성추행 사기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교수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규정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뭐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이건 좀 뭐 규정이 바뀌든 뭐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관한 어떤 규칙을 현재 준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겁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직위 해제를 시키는데 그러면 기본급의 7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나서 현재 경찰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또 이 사표를 안 받습니다. 수리를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 해당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또 반대로 소송을 통해서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또 왕왕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가 딱 중간 정도의 타협점으로서 직위 해제자에 대한 네. 어떤 그 처우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지혜를 맞대 봐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소송에서 싶습니다. 부당하다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급을 다 해줬다가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관의 책임 논쟁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타협적으로 현재 공무원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뭐 규정에는 어긋난 게 아니라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이런 내용을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언급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가족이 나라에 진 빚이 136억여 원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그 일가가 갚지 않는 나라빚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200여 회에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지금 요지부동이더라고. 올해 9월 말까지 지금 캔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이 보니까 원금 잔액이 22억 1천만 원인데 이자가 무려 114억 5천만 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접근하기 어렵지만 계속 변제 독촉하고 또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채권 액수를 보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고에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변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허. 앞에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조국 씨의 내로남불 이게 또 한 번 확인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다른 사람이 장학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월급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 마라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일을 안 하는데 왜 월급을 그렇게 많은 액수를 받아갔는지 이것도 얘기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액수, 20억의 돈이 114억이 될 때까지 사회적으로 그 대학 교수시고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진영의 상징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저거 공개가 안 돼서 다들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저렇게 국민 세금으로 저렇게 빚이 쌓여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뭐 조국 대장정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네. 비판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죠? 예, 아까 약 5년 동안 사찰했다 해서 2억 원의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인정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건 사실 조국 일가라기보단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사학재단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혀 그 운영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관여하지도 않고 네. 저 부분은 95년도에 조국 교수의 부친께서 본인이 하시는 사업에 일종의 그 연대 보증으로서 재단이 함께 보증하게끔 한 이것이 누적 뛰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재단의 재산 이런 것들을 국가로 그 회복시킨다든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교육관계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풀어나갈 문제지 이걸 뭐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킬 아니요, 그렇게 확대시킬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알겠습니다. 재산 또한 조국 그 부친께서 다 알겠습니다. 담당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그 재단에 대해서 그 포기 선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학교 재단과 건설업체를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조국 그 교수의 아버님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회적으로 저렇게 남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신 분이라면 변제 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죠. 그게 알겠습니다. 없었지 않았습니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그 사실관계는 저도 끝나고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또 다른 저기 패널을 모시고 이야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